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화끈한 공격 축구로 변화 중인 토트넘. 역시 숙제는 수비 라인에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의 영입이 임박했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수 미키 판더펜 선수. 이 선수의 합류 오피셜이 임박한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영입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판더펜 선수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부버지 김현민 기자를 통해서 이 독일에서 활약한 판더펜의 디테일한 경기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토트넘 소식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판더펜이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판더펜 같은 경우는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제 벨리스도 동시에 얘기를 한 거죠. 예,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르헨티나에서 또 영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토트넘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선수의 오피셜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판더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토트넘이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던 날 이 VIP 관중석에 등장을 해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피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리알 토마스가 이제 해당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더펜과 필립스 영입을 동시에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플레텐버그 기자 역시도 판더펜이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올리면서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고 5천만 유로의 이적료에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토트넘이 꽤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비수인데, 이 선수 일단 2001년생, 아직도 어린 선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또 이제 왼발잡이 장신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커리어를 돌아보면은 역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어떤 면일까요? 폴렌탐에서 일단 선수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2021년 여름에 이적을 했는데, 데뷔 시즌은 조금 부상도 있고 하면서 5경기 출전에 그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코바치 감독 밑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 왼발잡이 선수인 만큼 왼쪽 풀백도 소화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그 데뷔 시즌엔 5경기 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경기를 풀백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지난 시즌 기록인 건데요. 총 공식 대회 36경기 출전했는데 그중 30경기에 센터백으로 나왔고 6경기에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3cm의 상당히 큰 키지만은 이 선수가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그 데뷔 시즌엔 부상으로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지난 시즌은 분데스리가가 34라운드 체제인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경기만 결정을 했는데 그 한 경기가 옐로카드 5장,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부상 후 결정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다. 심지어 전부 다 풀타임이었다. 2,970분이니까요. 예, 몸도 좋고 지금 어린 나이에 비해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박주전으로 뛰던 어린 선수를 토트넘이 이제 영입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미키 판테펜 해가지고 볼프스부르크의 번개처럼 빠른 네덜란드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판다이크와 비슷한 선수라고 했는데 사실 판다이크랑 전혀 안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전혀 안 비슷해요. 예, 판다이크처럼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진 않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단순히 네덜란드 선수니까 선배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리버풀이 네덜란드 센터백 판다이크와 마찬가지로 판데펜은 엄청난 힘과 투지 그리고 정확한 태클로 상대의 매우 유망한 전진을 방해하며 공격수들의 악몽이 될 수 있다. 그의 많은 자산 중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디드노우라고 해가지고 판더펜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을 때 순간 최고 속도 35.97km/h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분데스리가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다라고 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터보 부스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 빠르다. 이게 센터백 치고 빠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화제가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공격에 있었다가 상대가 이제 역습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서 있었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동료 선수의 실수를 태클로 커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왼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도 같은 라인에서 경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공격할 때도 지원해서 올라와 줄 수도 있고, 또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고 뒷공간을 잘 커버해 주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수비하러 굳이 안 내려가줘도 이 선수 믿고 뛸 수 있다, 이런 선수인 것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뭐 워낙 발이 빠르고 그리고 커버 범위가 넓다 보니까 뭐 히트맵을 보더라도 상당히 왼쪽 구역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센터백이냐 풀백이냐 조금 헷갈릴 정도로 물론 뭐 조금 더 수비 쪽에 많이 포커싱이 잡혀져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방에서 풀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도 패스 성공률 88.3%로 나쁘지 않은 수치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볼프스부르크가 완전 강호까지는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8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88.3%면은 준수한 수치인데다가 또 이제 패스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또 이제 패스 방향도 어쨌건 전진 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롱패스에는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숏패스로 처리를 하고 또 이제 볼을 많이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숏패스 주고받는 형태로 많이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전에 그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었다면 이 롱패스 능력이 더 중시되다 보니까 안 맞는 선수일 수 있겠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일 경우에는 롱패스 활용보다는 올라가서 주고받는 걸 선호하니까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크로스패스도 하고 키패스도 꽤 많이 기록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센터백을 잘 골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래도 롱패스 성공률 더 올려야죠. 80.9%는 너무 떨어지죠. 예, 조금 요거는 본인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태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66.7%면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볼 경합 승률 60.1% 이거가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중볼 경합이 있어요. 일단 뭐 이 선수가 공중볼 획득 자체도 33경기에 출전했는데 36회잖아요. 예. 경기당 1회가 조금 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공중볼 획득 자체도 거의 하지 않는, 그 경합 자체도 잘 하지 않는 선수인데 승률도 52.2%밖에 되지 않아요. 센터백이 이 정도 수치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센터백은 6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공중볼 승률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그 볼 경합 승률도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193cm라는 당당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중볼에는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낙하지점 포착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이 큰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점이겠지만 토트넘이 지금 프리시즌 내내 공중볼 수비의 약점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코치진이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이 선수를 발전시켜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왼쪽에서 후스코드에서 이제 평가한 판더펜의 특징인데 상당히 잘 평가를 했어요. 공중볼에 약점이 있고 대신 드리블 매우 강하고 예. 그 풀백도 설 수 있으니까 센터백 기준이면은 드리블이 매우 강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벤 데이비스의 확실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있고 슈팅 차단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숏패스를 즐기고 드리블을 즐긴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노란색이 이제 평균적인 분데스리가 센터백들의 기록인 거고 초록색이 판더펜인 건데 공격 능력이 조금 살짝 앞서 평균보다 앞서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좀 앞서고 이제 전술적인 능력이 매우 앞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인 능력도 살짝 앞서고 다만 이제 그 창의적인 부분은 떨어지는데 사실 센터백이 뭐 창의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분데스리가의 이제 정상급 수비수로서의 그 실력을 인정받고 토트넘에 오게 된 것인데요. 토트넘은 항상 아스날과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아스날이 올여름에도 굉장히 좋은 영입들을 했는데 비교되는 선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양쪽 모두 다 네덜란드 수비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스타일적인 부분도 많이 유사점이 있어요. 물론 뭐 팀버 같은 경우는 아스널이 기본적으로 풀백으로 쓰려고 영입한 선수긴 하지만은 이 선수도 아약스에서 센터백으로 뛰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판더펜은 뭐 원래도 센터백이고 그런데 풀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둘이 유사점이 많은데 패스와 관련된 지표들은 팀버가 더 높긴 해요. 이 선수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예.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에 특화된 선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덜란드 LADBG의 전체에서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자랑했었다 보니까 뭐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롱패스 성공률이라던가 볼 경합 횟수 같은 것들은 더 앞서고요. 판더펜도 공중볼에 약하지만은 팀버는
정말 약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팀보보다 공중볼 앞서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승률도 어쨌건 간에 판더펜이 더 앞서고 또 이제 클리어링 아무래도 수비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클리어링이라던가 이제 그 슈팅 차단은 판더펜이 앞서고 대신 가로채기는 팀버가 더 앞선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어찌됐거나 서로 장단점이 조금 엇갈려서 다른 면이 있지만 또 판더펜은 토트넘에 맞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더펜도 왔지만 또 애슐리 필립스 선수의 영입은 이미 오피셜이 났거든요. 물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자원으로 왔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또 블랙번에서 프로 1군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뭐 올 시즌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예. 예. 그냥 뭐 장기적으로. 왜냐면은 사실 지금 21세 이하라던가 아니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뛰었던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도 뭐 토트넘에서 공식 대회 제도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필립스보다 더 윗단계에서 뛰는 선수인데도 토트넘에서 못 나왔는데 필립스가 나온다? 이건 토트넘 수비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 1군 데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토트넘이 2명의 센터백을 영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이제 필립스는 아니다. 그렇다면 네. 어떤 선수이냐? 풀럼에서 활약했던 토신 아다라비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 더 선의 보도를 보면 이 선수가 본인이 토트넘을 거절해서 올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풋메르카토 인용 보도긴 하죠. 예. 그러면서 선수가 모나코로 가는 걸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다라비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뭐 덴킬 패트릭 기자 같은 경우 토트넘 내부 기자인 이게 그가 판더펜 영입과 관련한 이제 협상이 진전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레버쿠젠의 탑소바 영입도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명의 프로급 센터백 영입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토트넘이 레버쿠젠 센터백인 탑소바를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레버쿠젠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명의 센터백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다. 설령 다빈손 산체스와 이제 조 로든이 떠나지 않더라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애슐리 필립스는 미래 자원으로 영입한 거다. 시니어 2명의 센터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결국 이제 판더펜은 지금 이제 이 상황 이후에 좀 거피셜에 가깝게 왔고, 또 애슐리 필립스는 미래 자원으로 왔고, 여기에 조금 더 주전급의 센터백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물론 산체스는 지금 매각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금 확보에 용이할 수 있어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탑소바를 좀 안 팔려고 한다면 다른 좀 선수가 좀 언급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크게 나오는 선수들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뭐 게이라던가 뭐 그리고 아다비오로 같은 선수들이 나왔던 거였는데 게이 같은 경우도 워낙 부르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6천만 파운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토트넘이 영입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탑소바도 지금은 조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판더펜 영입으로 센터백이 좀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판더펜이 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도 판더펜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판더펜도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니까 더 발전할 여지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한 명은 더 추가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뭐 알레스 디어골드 기자조차도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어랑 4명의 센터백이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로메로 다이어 왼쪽에 판더펜 벤 데이비스 이렇게 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로메로 판더펜 이 2명은 괜찮아요. 문제는 다이어는 역시 포백의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너무 느리고 또 벤 데이비스도 키가 너무 작고 이 선수들은 좀 아닌데요. 예. 예를 들면은 케인을 판매를 한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탑소바 영입에 다시 한번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게이 영입에 나선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을 빨리 가져갈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계속 어쨌건 간에 미드필더 영입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건 후방에서 물론 파페사르가 지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볼 배급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뭐 물론 저는 갤러거가 그렇게 볼 배급이 되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갤러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워드프라우스라던가 이런 선수들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2선 공격진은 충분히 선수들이 많이 있는 상태. 좌우 풀백도 이제는 뭐 충분히 더
보강이 필요가 없는데 센터백 라인과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분명히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판더펜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로메로가 또 부상의 뭐 이슈가 있고 또 네. 판더펜도 뭐 시즌 전체로 혼자 다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센터백 한 명은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바르셀로나와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고 나서 8월 13일 일요일 밤 10시에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판더펜 오피셜이 저희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안 나왔다 보니까 훈련도 아직 하지 못한 것이고 네. 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못 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라도 맨유전부터 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벤 데이비스 선수가 뭐 열심히는 뛰지만 또 프리시즌 경기에서 수비적인 아쉬움들을 노출했고 다이어는 프리시즌 경기조차도 좀 많은 기회를 못 받을 정도로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브렌트포드에 토니가 못 뛴다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토니가 있었으면은 지금 플레이 방식으로는 토니 맞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그 토니가 공중볼의 강점이 있잖아요. 토트넘이 이제 특히나 이제 벤 데이비스가 계속 공중볼에서 지금 실점들을 허용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판더펜도 공중볼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벤 데이비스보다는 위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베모를 이제 상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은베모를 상대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빨리 토트넘이 이제 수비수 보강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케인 선수의 거치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1일까지 열려있는 이적 시장 안에 토트넘이 어떻게 수비 라인을 재구축하고 또 전반적인 리빌딩을 마무리할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선수들은 누가 될지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